우리 집인데, 내 사정인데 내가 제일 잘 알지 하고 있으신가요? 하지만 경제의 흐름은 전문가의 눈, 전문가의 노하우가 필요한 순간이 있습니다. 속이 뻥 뚫릴 해결책을 드리는 언니스와 이 시간 가정경제의 모든 고민들 해결해 보시죠. 경이로운 상담. 자, 앞으로 매주 수요일 경이로운 상담 시간 함께해 주실 새로운 전문가 두 분 소개합니다. 언니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한 분씩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매주 수요일 여러분의 사연을 똑소리 나게 해결해드리는 똑소리 나는 전문가 양지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똑똑. 네, 안녕하세요. 긴장하지 마세요. 네, 양지민 네, 안녕하세요. 네. 매주 수요일 경이롭게 여러분의 사연을 해결해드리는 경이로운 전문가 이경혜입니다. 네, 자 그럼 오늘 첫 번째 시간이잖아요. 어떤 상담 사례부터 만나볼지 이야기 들어보죠. 3752님의 사연입니다. 제가 3년 전쯤에 갑상선 암으로 수술을 받았는데요. 아무래도 한번 암에 걸리니까 또 암이 재발될까 봐, 혹시라도 전이암이 발병될까 봐 걱정이 됩니다. 혹시 암보험 가입이 가능할까요? 한번 암에 걸리면 평생 암보험 가입이 어려운 건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이렇게 암 진단을 한번 받으신 분들은 걱정이 좀 크지 않을까 싶은데요. 걱정되시는 부분에 대한 답변부터 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먼저 답부터 드리면 암보험 가입 가능합니다. 오. 네, 한번 암에 걸렸다고 해서 암보험 가입이 어려운 건 아니라는 점 먼저 말씀드리고요. 다행입니다. 네, 자 그럼 언제부터 암보험 가입이 가능하냐 이 부분이 궁금하실 텐데요. 네, 우리나라 사망 원인 1위가 바로 암이죠. 네, 주위에 보면 암 진단을 받거나 또 암 투병을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요. 그런데 암에 한번 걸리신 분들도 최소 1년만 경과가 되면 다시 암보험에 가입을 할 수 있다는 거를 아직 모르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상담 사례는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해드릴까 합니다. 1년이요? 네. 네. 특히 저희가 뭐 요즘 상담을 하다 보면 갑상선 암 진단을 받은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2022년 보건복지부 자료에 의하면 갑상선 암이 남녀를 합쳐서 전체 암 발생 중 1위라고 할 정도로 발병률이 높다고 하네요. 네. 무엇보다 재발률도 높기 때문에 갑상선 암에 한번 걸리신 분들은 치료 후에 다시 암 관련 보장에 가입이 가능한지 많이들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방금 1년에 놀란 이유가 암은 보통 5년 정도는 지나야지 다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거든요. 네, 대부분 그렇게 알고 계실 텐데요. 암뿐만 아니라 보통 질병에 대한 통계를 보통 5년이라는 수치로 본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암의 경우에도 5년간 예를 들어서 재발이 없다고 보면 5년 이후에도 다시 재발될 확률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5년간을 보통 생존율이라고 보는 거고요. 그리고 보통 5년 동안을 이제 보통 완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5년 동안 재발되지 않았으면 완치된 걸로 본다.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그리고 물론 예전에는 암에 한번 걸리면 말씀하신 대로 5년이 지나야 다시 암보험에 가입하는 인수 조건이 많았거든요. 네, 하지만 현재는 보험사마다 다양한 인수 조건으로 가입을 해주기 때문에 암에 걸리고 나서 1년이 지나도 보험회사별로 인수 조건에 따라서 가입 여부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른 보험뿐만 아니라 1년이 지나면 암과 관련된 보장 가입도 가능하다. 놀라운 얘기예요. 네. 하지만 여전히 암에 걸리고 나서 5년이 지나야 가입이 되는 보험사 상품도 있기 때문에 회사별, 상품별로 잘 확인하셔야 되고요. 네. 최근에는 6대 질병에 걸린 분들이거나 암 진단을 받으신 분들도 암에 걸리고 나서 1년이 지나고 3개월 이내 입원이나 수술 그리고 의사의 질병에 따른 추가 소견이 없으면서 암으로 치료 중이거나 투약 중이어도 가입이 가능한 곳도 있다는 걸 알려드립니다. 여기서 말씀드린 6대 질병은 암을 포함해서 뇌졸중, 협심증, 심근경색 그리고 심장판막증, 간경화를 말하고요. 네. 가입 연령도 90세까지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심지어 암으로 치료 중이거나 투약 중이라고 하더라도 가입이 가능하다라는 거. 그리고 또 가입 연령도 90세까지니까 내가 암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이 많다 하시는 분들은 일단은 너무나 좋은 소식일 것 같은데
가격이 조금 걱정되긴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1년만 지났기 때문에 응. 보험료는 좀 많이 비싸죠. 가격적인 면에서는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어쨌든 내가 걱정이 된다면 네. 가능한 상품이 있다라는 네. 거는 알고 계시면 좋겠네요. 반가운 소식이긴 합니다. 네. 네. 네, 저희가 실제 상담 사례를 한번 말씀드리면요. 2021년 12월쯤 갑상선암으로 진단을 받고 수술을 하신 분이세요. 이분의 경우에는 수술 후에 항암 약물과 방사선 치료를 받으시고 추적 관찰을 하신 분인데요. 이분의 경우에도 무조건 5년이 지나야 다시 암보험에 본인이 가입이 가능한 걸로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암 보장에서 암 진단금을 받으셔서 현재는 암 관련 진단금이 없는 상황이었는데 다시 암과 관련된 진단비와 수술비 그리고 항암 치료비 등을 보강을 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다행이네요. 근데 암이라는 게 재발이나 전이가 되기가 쉽잖아요. 근데 재발암, 전이암 이런 것도 보상이 가능한가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입한 일반 암은 원발암 기준으로 최초 한 번만 지급이 되잖아요. 네네. 근데 그 외에 재발암이나 전이암은 전이암 보상하는 특약을 가입하신 분이라면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특약 가입이 네. 가능하다, 네. 필요하다. 네. 그리고 제가 사례를 하나 더 말씀드리면요. 남편분이 갑상선암에 걸려서 수술을 하셨고 아내분은 제자리암으로 유방 쪽에 진단을 받고 절제술을 받은 부부가 계셨어요. 부부가 거의 1년 사이 각각 암 진단을 받은 상태라 당시에 정말 많이 놀라셨다고 합니다. 너무 놀라시죠. 거기다 자녀들까지 있었으면 진짜 놀라셨을 것 같은데 어땠어요? 네, 2명 있었는데요. 오. 다 초등학생이어서 네, 걱정이 더 많으셨다고 해요. 어떡해. 네, 다행히 현재는 완치가 돼서 정기 검진을 받고 계신 상태시고요. 다행이네요. 네, 그때 이후로 암에 대한 걱정이 오히려 더 많아지셨죠. 네, 그리고 두 분 다 암 치료 중에 직장을 쉬었던 기억도 있고 해서 또 암보험을 추가로 가입을 할 수 있냐고 정기적으로 또 저희에게 상담을 꾸준히 또 하셨던 분입니다. 이 암이라는 게 말이에요. 이게 아무런 경험이 없는 분들보다는 내가 한번 걸렸던 혹은 내 주변 사람들, 내 가족들이 한 번씩은 암을 이렇게 좀 치료를 했던 경험이 있거나 그런 분들이 오히려 암에 더 걱정이 많으세요. 왜냐하면 경제적으로 어려웠고 뭔가 많이 돈이 들어간다라는 거를 옆에서 보고 느껴봤기 때문에 그런 것 같거든요. 당연히 걱정이 더 많을 수밖에 없고요. 네, 맞아요. 네, 그리고 특히나 갑상선암이나 유방암은 재발률도 상당히 높기 때문에 더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네. 근데 이분은 갑상선암이 일반암으로 보상 받으신 분이라 일반암 진단비가 없어서 추가로 일반암 진단비를 준비하실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분이 꾸준히 문의를 하시고 관심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저희도 사례자분에게 어떤 점이 유리한지 더 꼼꼼하게 찾아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일반암으로 진단을 받아서 일반암 진단금이 없어졌어요. 그러면은 암보험을 새롭게 따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일반암 진단금이 없으면? 네네네. 가입하셔야 되죠. 그렇군요. 불안하잖아. 그럴 때는 이제 1년이든 5년이든 회사마다 조금 다르긴 하지만 네. 어쨌든 회사별로 좀 비교하고 분석해서 나한테 더 유리한 곳을 찾긴 찾아야 되지만 어쨌든 가입이 가능한 곳이 네. 있으니까 불안하신 분들은 좀 찾아보셔서 네. 가입을 하신다. 그렇군요. 전문가분들 입장에서도 가입자분이 원하는 점들을 좀 쉽게 파악할 수가 있어서 더 좋은 것 같아요. 네. 네, 맞습니다. 그리고 간혹 보험과 관련된 상담을 또 문의를 하셨다가도 또 막상 시간을 내려니까 또 귀찮고 또 당장 또 급한 건 아니고 해서 보장 내용을 또 확인하는 거를 미루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네, 재차 강조드리지만 이 보장성 보험은 그냥 가입만 해두시면은 안 되고요. 네. 미리 확인을 꼭 해보시고 또 잘 모르겠다 하실 때는 또 혼자 망설이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반드시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도 뭔가 보험 보장을 추가하거나 아니면 빼고 싶어도 내가 어떤 질환을 진단받았다거나 질병에 노출이 된 경우에는 나 이거 안 될 수 있어라는 얘기를 분명히 주변에서도 들으셨을 수 있습니다. 조정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회사로부터 들으셨을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다른 회사와 비교를 해보시는 것도 필요하고요. 회사마다 정책이 다 다르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거든요. 내가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요. 전문가의 도움 받아서 정말 안 되는 건지 가능한 곳은 없는지를 꼼꼼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아프기 전에 미리미리 내 보험 점검을 받아보신다면 내 보험 점검을 해보신다면 부족한 부분이 있을 때 건강할 때 채워놓으면 훨씬 더 저렴하게 그리고 훨씬 더 폭넓게 내 보장을 잘 채워 넣으실 수 있겠죠. 그런 부분을 건강할 때 잘 체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경이로운 상담 사례 두 번째 이야기도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5055님의 사연인데요. 제가 아는 지인이 보험 일을 시작했다면서 보험 가입을 권유하더라고요. 좋은 보험이라면서 가입을 하라고 하는데 알아서 좋은 거 권해줬겠지 싶어서 무슨 보험인지도 모르고 가입을 했어요. 요즘 보니까 보험료가 자꾸 오르는 것 같은데 해지를 하려고 보니 지금까지 낸 돈이 아깝기도 하고 해지를 해도 되는 건가 싶어서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는 사연을 주셨는데 이분 만나보신 거잖아요. 얘기가 궁금해요. 네, 이분의 경우에는 대구에서 작은 판매 상점을 운영하고 계신 50대 중반 남성분이신데요. 아, 남성분이셨구나. 네, 궁금해요. 네. 네, 이분에게 제가 네. 보험과 관련해서 특히 어떤 부분이 고민이신지를 한번 여쭤봤는데요. 음. 이분이 하시는 얘기가 내가 가입한 보험 내용이 뭔지 그것만 난 알고 싶다. 다른 건 필요 없다. 딱 이렇게 잘라서 딱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혹시 화가 나신 건 아니죠? 딱 잘라서 난 그거만 알고 싶어요. 하나신 거 아니죠? 아니고요. 저희가 만나 뵙고 네. 이야기를 해보니까 네. 이분의 경우 보험 가입 당시 보험료가 얼마였는지도 모르시고요. 또 가입한 상품이 어떤 건지도 모르는 상태라 저희한테 뭘 물어봐야 할지도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심지어 보험료가 한 달에 얼마나 나가는지도 모르고 계셨는데 그래도 보험료가 대략 얼마쯤 되는지 여쭤봤더니 50만 원이었나? 아니 100만 원인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갭이 너무 큰데요. 네. 50만 원하고 100만 원은? 그죠? 네, 근데 생각보다 이렇게 잘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세요. 네, 그래서 이분의 경우에도 저희가 본인 동의하에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요. 갱신형 보험을 포함해서 매월 75만 원을 납입 중이셨습니다. 그리고 보험 건수도 여러 개라서 저희가 가입 경위를 여쭤보니까 지인을 통해서 가입한 것뿐만 아니라 또 전화로 가입한 것도 있다고 이야기를 하셨고요. 그리고 뭐 보통 다른 사람들도 다 이렇게 가입을 하는 거 아니냐고 오히려 아이고야.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최근에 또 갱신보험료가 너무 올라서 내용도 확인하지 않고 이 부분은 해지부터 하려고 했었다고 사실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보험이라는 게 사실 매월 나가는 비용이고 지출이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을 조금 더 꼼꼼히 따져보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라는 아쉬움이 좀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지금이라도 관심을 갖고 좀 살펴보시려는 마음을 먹었으니까 다행이다라는 마음을 좀 전해드리고요. 화내지 마시고 우리 언니스한테. 아니 근데 구체적인 가입 내용이 좀 궁금하네요. 네. 네. 우선 10년 전에 가입한 실손 특약 포함된 건강보험료를 한 달에 27만 원을 납입하고 계셨는데요. 주계약일 상해 사망을 제외하고는 모든 특약이 3년 갱신형이었고요. 네. 이 한 건의 보험료가 가입할 당시는 10만 원대였는데 지금 현재는 계속 올라서 27만 원까지 된 겁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50대 중반이시잖아요. 보험료가 70만 원이면 앞으로 더 올라서 부담이 크실 것 같아서 걱정이 좀 되거든요. 사례자분이 가입한 보험 또 다른 건 어떤 게 있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자, 이 이야기는 저희가 잠시 후 3부로 건너가서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례에 대한 이야기는 쭉 들어봤고요. 두 번째 사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제 3부로 건너왔는데요. 잠깐 정리를 해드리면 분명 본인에게 불필요한 보장인 것 같은데 개인적인 친분 때문에 조금 망설이고 계신 분의 이야기였어요. 구체적인 가입 내용을 정리를 해주시다가 마무리가 됐는데 일단은 10년 전에 가입한 실손 특약 포함된 건강보험료 한 달에 27만 원씩 납입을 하고 계셨다. 근데 앞으로도 부담이 커질 것 같아서 더 걱정이다. 다른 보험은 없었을까? 이런 것이 좀 궁금하다라는 얘기를 하다가 이제 3부로 건너왔거든요. 다른 보험 궁금합니다.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상세하게 가입된 내용을 확인을 해보니까요. 네. 조금 전 말씀드린 2016년도에 가입한 실손특약에 포함된 손해보험사의 건강보험 한 건에 27만 원으로 비중이 제일 높았고요. 그리고 운전자보험 5만 원, 네. 20년 갱신형으로 가입한 안보험이 3건에서 약 20만 원 가량으로 납입하고 계셨습니다. 여기에 종신보험이 또 하나 있었습니다. 앞서 보험료가 75만 원 정도 나간다라는 얘기 해주셨을 때는 야 보험 한 20개 드셨나 보다. 근데 6개면은 적어요 개수는. 네. 그래서 보험료만 보면 안 되고 세부적인 보장 내용을 확인을 해봐야 된다고 저희 전문가들이 재차 강조를 해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의 경우 문제가 먼저 2010년에 가입한 종신보험은 보장 내용 상관없이
아는 친척분 때문에 가입한 거라 아. 일정 기간이 되면 해지할 거라고 이야기를 하셨고요. 일정 기간 되면 또 5만 원의 운전자 보험도 보장은 비슷하지만 보험료는 적립금을 빼고 15,000원 정도로 저렴하게 설계해 드렸더니 운전자 보험은 배우자분의 친구 때문에 가입한 거여서 보험료가 비싸도 당분간 유지해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친구와의 우정 음. 그리고 친척분의 어떤 상황 이런 것 때문에 나는 돈을 내고 있지만 어쩔 수 없다. 난 이분들하고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 어쩜 좋을까요? 어쩜 좋아. 근데 이런 분들이 많아요, 실제로. 네, 많아요. 어떻게 해요, 그러면? 이런 분들한테는. 안 돼요 하면서 도시락 싸가지고 다니면서 말리고 싶은 마음인데 어떻게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한테 유리한 보장이어서 유지를 하시는 게 아니라 개인적인 친분 아니면 앞으로의 관계 이런 것 때문에 무조건 유지를 하고 계시는 건데 저는 이런 경우에 그냥 차라리 밥을 한 끼 사드리거나 아니면 뭐 진짜 용돈을 주거나 예, 진짜 가까운 친구 사이거나 이러면 그렇게 하는 게 낫지 이렇게 유지를 하면 사실 나한테는 너무나 필요 없는 거잖아요. 이건 너무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도와주셔도 나중에 소용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근데 보통 여쭤보면 머리로는 말씀하신 대로 이해를 하시는데 이제 행동으로는 잘 안 되시는 거죠. 정 때문에 그렇죠. 그래요. 네, 정이 맞아요. 참. 네. 그래서 이런 분들 같은 경우, 이분의 경우에도 저희가 사실 보면 실손특약이 포함된 이 갱신형 건강보험도 한 달 보험료가 27만 원이나 되기 때문에 그죠. 원래대로라면 조정을 해서 보험료를 낮추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요. 네. 이것도 담당자분이 손대지 말라고 했다고 해서 그냥 가져간다고 이야기를 또 하시더라고요. 아이고야. 네, 그래서 이분의 경우에는 사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치, 상황이기 예. 때문에 저희가 본인을 위한 보장을 선택할 수 있으실 때 다시 한번 상담을 하시는 게 좋겠다고 제가 최종 다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나중에 만약에 다시 상담을 하신다.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보장 내용을 조정해서 보험료를 낮추시는 게 필요할까요? 네, 우선 한 달에 27만 원씩 내고 있는 실손특약이 포함된 갱신형 건강보험은 필수 계약과 실손특약만 두고 모두 삭제를 해서 보험료를 좀 낮추고요. 4세대 실손 전환 여부는 언제든지 전환할 수 있으니까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살펴봐야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이분의 경우를 보면 현재 50대 중반이시기 때문에 뇌와 심장 관련 보장도 전혀 없으셨어요. 그래서 보강을 해야 되는데 앞으로 15년 정도 경제활동을 하실 거를 고려를 해서 15년 납 90세 만기로 해서 뇌 심장 진단비와 수술비를 대략 6만 원 정도만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네. 그다음 운전자 보험은 당연히 가성비 있게 10,000원대로 변경을 하고 암 관련 보장도 비갱신형 암 진단금이 기존 종신보험에 2천만 원이 있어서 3천만 원만 더 보강을 해서 비갱신형으로는 총 5천만 원으로 준비를 하는 게 좋습니다. 일단은 지금 내가 뭔가를 좀 부족하다 싶은 것들이 많이 보입니다. 50대 중반이신데 뇌나 심장 관련한 게 없잖아요. 지인이 해줬으니까 알아서 해줬겠거니 싶은데 매달 나가는 돈이 너무 많아. 그래서 뭔가 좀 줄일 게 없을까요? 싶어서 두 분을 찾아왔는데 막상 보니까 구멍도 많고 줄일 것들도 많고 그래서 구멍은 좀 메워야 돼요 라고 했는데 구멍을 메우기만 하자니 돈이 더 많이 들어갈 것 같고 줄이자니 쓸데없이 나가는 걸 줄이자니 지금의 그 관계가 있으니 줄이기는 좀 그렇고 그러니까 메우기만 하기는 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도 나중에 다시 상담받겠습니다 했는데 자 근데 보세요. 그랬다가 만약에 중간에 물론 건강하셔야 되지만 중간에 혹시라도 내가 몸이 어딘가가 안 좋아진다. 앞서 그 첫 번째 사례처럼 내가 혹시라도 암이라는 질병에 걸리게 된다. 그러면 이게 가격이 훅 뛰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내가 가입을 못하게 되는 것도 생길 수 있는 거고요. 그러면 그때 가서 누굴 원망하게 될까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내가 지금 사람 간의 관계를 생각할 게 아니라 내가 내 위주로 생각해야 되는 우리 집 가정경제고요. 내 건강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건 일단은 나한테 그렇게 가입을 시켜준 지인이 문제인 거예요. 일단은 지인부터 생각할 게 아니라 나를 먼저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 걱정이네요. 일단은 그렇게 솔루션을 주셨고요. 마지막으로 살펴볼 세 번째 경이로운 상담 사례도 보겠습니다. 7984님입니다.
저는 50대 중반의 자영업자입니다. 얼마 전에 기회가 생겨서요. 제 보험을 살펴보게 됐는데요. 운전자 보험이 5건이나 가입이 되어 있네요. 물론 운전을 많이 하긴 하지만 이렇게까지 5건이나 가입할 필요가 있나 싶어서요. 네, 이번에는 나도 모르게 가입한 보험이 한 건도 아닌 여러 건이 있었던 분의 사례입니다. 보이스피싱 아니에요? 네, 그건 아니고요. 어. 그 사실을 이분의 경우에도 몇 년간 전혀 모르고 보험료만 납입을 계속 하신 분의 사례인데요. 네. 이분은 50대 중반 여성 자영업자 분이셨고 유통 쪽 관련 일을 하고 아. 계셨습니다. 네, 이분의 경우도 아는 지인을 통해서 보험 가입을 하셨는데요. 네. 2000년도에 가입한 보험도 지금까지 계속 유지를 하실 정도로 한번 가입을 하면 웬만하면 계속 해지를 않는 편이라고 본인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20년 전에 가입한 보험인데 이걸 계속 유지를 하고 계신 거면 굉장히 이렇게 진득하신 분이시네요. 그죠? 네, 맞아요. 네. 네, 그런데 얼마 전 이분이 보험 권유 전화를 한 통 받으셨다가 본인 앞으로 운전자 보험이 5건이나 가입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셨다고 해요. 그래서 그럴 리가 없다라고 하시면서 저희에게 한 번 더 확인차 상담을 요청하신 경우였습니다. 사실 운전을 많이 하시긴 하시겠죠. 유통업을 하시니까.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운전이 생업은 아니시잖아요. 뭐 버스나 택시 같은 그런 업을 하시는 게 아니니까. 근데 운전자 보험이 5건이나 가입이 되어 있다. 이건 누군가의 농간입니다. 합리적인 의심이죠. 아니 근데 보통 운전자 보험은 중복 보상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저희도 여러 번 강조를 드렸는데 중복 보장이 안 되면 중복 가입이 안 돼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중복 가입이 되나 봐요. 네, 일단은 상품명에서는 운전자 보험으로 중복으로 가입은 가능합니다. 아하. 네, 다만 가입 내용에서 특약 선택에서 운전자 보험의 비용 담보, 그러니까 벌금, 변호사 선임 비용, 그리고 사고 처리 지원금은 중복이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고요. 이 세 가지에 대한 담보에 대해서는 비례 보상이 됩니다. 네. 예를 들어서 벌금을 보험회사 2곳으로 나눠서 가입을 했다고 해서 2곳에서 모두 지급이 되는 게 아니고요. 50%씩 해서 2곳에서 비례로 지급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지급돼야 될 돈이 100만 원이라면 A에서 100만 원, B에서 100만 원이 오는 게 아니라 두 곳에서 50만 원씩 해서 100만 원. 그러니까 내가 받는 돈은 어쨌든 똑같다라는 네, 거잖아요. 두 곳에 그렇습니다. 돈을 내도. 네네. 네, 그런데 이분의 경우는 운전자 보험 상품으로 5군데 회사에 나눠서 가입이 되어 있었어요. 네네. 운전자 비용 담보는 중복 보상되지 않고 실손 비례 보상되지만 상해 관련 담보는 중복 보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상해, 우리가 종합보험에서도 가입할 수 있는 상해 보장 이런 것들은 중복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요걸 생각해서 여러 건을 가입하셨나 싶긴 하네요. 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가입자 본인이 절대 이렇게 여러 건을 가입한 일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 보험사에서 뭔가 잘못된 게 아닐까 자꾸 저희한테 이야기를 하셔서 이 부분을 확인하는 데까지만 해서 조금 시간이 많이 걸렸고요. 그래서 사례자분이 보험료를 내는 자신의 통장을 보면 사실 금방 확인이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는데 보험료도 이렇게 각 건별로 이렇게 인출이 되게 하신 게 아니고 네. 통합으로 인출이 되게 해두셔서 이제까지 총 보험료는 얼마인지 알아도 건벌 보험료는 전혀 모른 채 이렇게 몇 년 동안 납입만 계속하고 오신 경우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확인을 해보니 5건의 운전자 보험에만 총 18만 원의 보험료를 납입을 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우리가 자동차 보험은 10,000원에서 15,000원이면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운전자 보험. 운전자 보험은 10,000원에서 15,000원이면 된다.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세상에 잠깐만 18만 원의 보험료를 야 너무 많이 내시네요. 그럼 보장을 굉장히 많이 받으셨나 봐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아니에요? 네, 운전자 보험 5건의 보험 중 3건의 운전자 보험의 비용 담보가 나눠서 가입이 되어 있었고요. 비례 보상이니까. 네, 나눠서 가입이 되어 있고요. 골절 진단비, 깁스, 치료비, 상해 일당 등 상해 관련 특약들이 가입되어 있었고요. 네. 5건의 운전자 보험 중 입원 일당은 4만 원이 전부였고요. 그럼 10,000원대 운전자 보험도 골절 진단비, 깁스 치료비 등 상해 관련 담보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분은 운전자 보험료만 매달 18만 원의 보험료를 내는 건 너무 과한 지출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정도면은 거의 운동 선수
뭐 이 정도 아닌가요? 상해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하시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거의 이 정도로 가입을 해야 되는. 어쨌든 두 분 전문가님을 만나서 굉장히 다행입니다. 보험 조정을 좀 해주셨죠? 네, 네. 최종적으로 골절이나 깁스, 상해 입원 일당비 같은 성에 관련 특약들을 모두 놓고도 보험료는 16,000원인 저렴한 운전자 보험으로 그렇죠. 다시 조정을 해드렸고요. 네. 사례자분은 운전자 보험이 다수로 가입되어 있었던 것 외에도 또 갱신형 상품에 가입이 되어 있으셨는데요. 이것도 역시 본인은 계속 모르는 거라고 또 이야기를 계속 하셨어요. 정보가 센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 보험회사에서 같이 확인을 하고 보험증권까지 살펴본 뒤에야 내가 이거를 가입을 했었네라고 인정을 하시더라고요. 네, 보통 보면 본인이 가입을 하고도 모르실 수 있는지 이해가 안 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사실 가입할 당시 대수롭지 않게 신경을 덜 쓰시거나 아니면 당시에 담당자분의 권유에 의해서 그냥 알겠다라고 또 답변을 하시고 가입을 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기억을 못 하시는 경우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제가 가입을 했는데 모르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꼼꼼히 따져봤더니 이벤트래요. 1년 동안은 무료로 가입을 할 수 있대요. 그래서 옳다구나 하고 가입을 했는데 1년이 지나고 나서는 유료로 전환이 됐더라고요. 근데 그걸 모르고 계속 내고 있었죠. 그러면서 한 3년이 지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가입이 된 것들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벤트? 1년 동안 그럼 내가 돈을 버네? 하는 생각으로 가입을 하시는 것까진 좋은데 1년 뒤에 해지하실 겁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내가 모르는 사이에 가입되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이런 것도 나한테 필요한 보장인지를 꼼꼼히 생각해 보시고 나서 비교해 보시고 나서 가입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 내가 알고 가입하는 것과 모르고 가입하는 건 다릅니다. 어쨌든 쉽지 않은 상담이셨어요. 굉장히 오랜 시간을 탐정처럼 찾고 파헤치고 그치만 모르셨던 사실도 확인해 주셨고 또 매달 18만 원이라는 큰 돈이 납입됐던 운전자 보험 5건도 16,000원으로 확실하게 이렇게 줄여주셨으니까 굉장히 고마워하셨겠어요. 네, 무척 고마워하셨고요. 음. 저희도 가정이 쉽지는 않았지만 무척 뿌듯했던 상담이었습니다. 네, 지금 표정이 굉장히 뿌듯하십니다. 지금까지 경이로운 상담 양지민 전문가, 이경혜 전문가, 우리 언니스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방송 중에 상담을 드리는 내용은요, 청취자 여러분의 올바른 투자 판단을 위해 참고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금융상품 가입이나 해지 같은 판단은요, 스스로의 책임으로 결정하셔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